6월 26일 오늘 목요일 오늘 크보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뭐 이제 적특이 하나 껴 있어가지고 뭐 따로 뭐 공지를 안 올렸는데 뭐 기아승 하나 뭐 들어왔고요. 어제 약간 뭐 언어보 장난질이나 뭔가 소위 기준점을 알고 하는 듯한 그런 경기 양상들도 좀 있었다. 확실히 경기 수가 적을 때 크보는 이렇게 장난질하기가 좋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하고는 조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최근 1차전은 두산이 승리를 거뒀고 이 두산 1차전을 그래도 기분 좋게 이겼단 말이야. 그리고 스스지도 경기력이 굉장히 다운이었고 어제 사실 경기를 했으면 전 두산을 봤을 것 같아요. 이 경기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 경기 막 병살 쳐가지고 찬스도 안 날리고 안타도 3개밖에 못 갔고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던 경기. 근데 하루 쉬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오늘 일단 뭐 코러빈부터 이야기를 하면 코러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근데 복귀한 경기에서 6인 1실점. 오늘도 사실상 거의 뭐 복귀 전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를 많이 쉬고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10일 만에 등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건 좀 고려를 해줄 만한 것 같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반이 그래도 홈에서는 괜찮아요. 홈에서는 8경기 중에 6경기를 퀄스를 찍었고 2경기가 좀 시게 터졌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대체적으로 홈에서는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쉬고 돌아온 경기에서는 6인 1실점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는데 터질 때 진짜 너무 허무할 정도로 좀 터져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롯데를 안 밀어주고 나오는 거죠. 어제 선발로 예정이 돼 있던 선수를.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양방으로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던질 만한 요소들도 좀 덜어 보이고, 좋 터질 만한 요소들도 좀 보이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던질 만한 요소는 길게 쉬었다. 홈이다. 이제 예민할 만한 요소는 또 홈에서 이제 실책 많이 하니까요. 두산이.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롯데 안 미루고 나오는 부분들하고. 근데 롯데를 밀어주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17일 날 마지막에 던졌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이상 쉬었기 때문에 롯데를 밀어주기도 좀 뭐해요. 그렇다. 반대 선발은 김건우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SSG가 불펜 데이를 꽤 잘합니다. 그래서 이 김건우를 앞세워서 불펜 데이 했을 때 스스지의 성적이 그런대로 괜찮다. 심지어 언더 게임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근데 SSG 어제는 제가 두산을 좀 봤었는데 오늘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SSG가 어제 경기를 쉬었잖아, 그지? 첫 경기를 조금 개판을 쳐놓고 그래서 하루 쉬었으면은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이렇게 순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펜 대회를 잘하는 팀이 어제 경기를 쉬었단 말이죠. 그러면 불펜을 박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경기도 불펜을 많이 안 썼어요. 강콜로 진 경기고 그 뒤에 경기는 또 신날이기 때문에 SSG가 오늘 불펜을 다 갖다 박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김건우가 최근에 실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거슬리기는 하나 이 양반이 자완이긴 한데 우타자 쪽에 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두산전의 상성적인 면도 의외로 괜찮다. 그래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콜 어비진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중간이 없어요. 그죠? 졸라 잘 던지거나 졸라 못 던지거나 둘 중에 하나고 오늘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양방으로 좀 열려 있는 느낌도 분명히 있다. 요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예민 보스 홈에서의 실책 이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SSG 불펜 데이 잘한다. 역배를 볼 만한 요소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SS 역에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이는 이유는 어빈이가 약간 좀 오늘 예민 버스 모드 쪽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는 거죠. 근데 제가 분석에서도 길게 얘기를 했지만 양방으로 다 열려 있다. 길게 쉬고 홈에서 던질 때는 기대치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친구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죠? 중간이 없어요. 잘 던지는 경기는 졸리 잘 던지고 못 던지는 경기는 졸리 못 던지고. 다음 경기는 삼성 대 한화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삼성이 어제 우리가 이제 삼성 역배를 받고 삼성이 승리를 거뒀고 근데 뭐 제가 분석한 내용대로 나왔다기보다는 이거는 한화가 그냥 경기를 개판을 쳤어요. 솔직하게 그죠? 어제 솔직하게 와이스 그냥 공 자체가 좀 별로긴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기 그냥 실책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랬다. 홈에서 분위기 좋은 삼성이 지금 이제 홈에서 빠따도 좀 기분 좋게 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후라도가 이제 뭐 득점 지원 받으니까 경기가 너무 편안하죠, 그죠? 예, 경기가 초반에 그냥 갈렸던 경기였다. 자, 오늘 선발은 가라비토, 헤르손 가라비토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친구 메이저에서는 이제 많이 안 뛰어가지고 메이저 기록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게 없는데 작년 시즌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다 올해. 작년에 메이저에서 선발과 불펜으로 좀 뛰었어요. 아주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친구 한번 메이저에서 써볼까 정도의 느낌은 줬단 말이야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을 그래도 시즌 초반에 그리고 팀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올해 시즌 초반에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를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멘탈이 깨졌는가 어쨌는가 어디가 안 좋은가. 작년 2024 시즌에 트리플 A에서는 꽤 잘했어요. 3점대로 소위 메이저로 올려볼 만할 정도로 잘했어. 예,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좀 끝나고 해주세요. 자꾸 멘트 제가 끊어지게 되잖아, 그렇지? 좀 제가 채팅창 좀 죄송하지만 좀 관리를 좀 빡세게 하려고 하니까 좀 따라주시길 바래요. 예. 제가 말이 자꾸 끊어지잖아, 그렇지? 텍사스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얘기를 하면 2024 시즌에 트리플에서 잘했어요. 3.42 찍었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아주 좋았고 구행당 볼넷도 1.95개니까 아주 재고가 좋았어. 근데 그래서 이제 메이저에 올라가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근데 2025 시즌에 메이저에 올라가가지고 뭐 야심차게 준비를 했겠죠.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마이너에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마이너에서 얼추했던 놈이 마이너에서 8점대를 찍어버립니다. 예. 구행당 볼넷 작년에 1.95였던 양반이 올해 5.12로 볼넷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리고 피홈런도 2.27개를 또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에 어떤 문제가 특별하게 많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멘탈이 좀 시계 좀 터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올해 뭐 본인도 기대를 많이 했을 거고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인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덜어 있어요. 정말 2군이나 마이너에서 엄청 잘하다가 뭐 계속 1군에 못 올라간다던가 1군에 잠깐 올라갔다 또 내려온다던가 이런 애들이 동기부여가 확 꺼지고 멘탈이 터지면서 좋았던 마이너나 2군 성적도 확 자빠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 선수가 2024 시즌에는 잘했는데 마이너에서 이 정도로 잘했으면 커버에서 거의 무조건 통하거든요. 근데 2025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멘탈을 좀 회복했을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팀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또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로케이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포심은 93마일 정도 나오고요. 회전수가 2390이니까 크보 기준으로 꽤 메리트가 있어요. 그죠?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구속은 평범하고 회전수는 좀 잘 나오는 편인데 크보 기준으로 꽤 메리트가 있는 포심을 가지고 있다. 뭐 요거는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세컨 피치를 던지는 게 커브예요. 커브가 이제 뭐 메이저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 좀 먹혔던 커브긴 하거든요. 이 정도 먹혔으면 이제 크보에서 먹힐 만한데 이건 약간 크보의 특성하고는 좀 좋지가 않아. 크보는 커브 볼러가 많이 없죠. 메이저 리그는 유독 커브 볼러가 많은데 뭐 커브볼러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갤런이라든지 모트날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커쇼라든지. 우리나라 리그에서는 커브볼러가 많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메이저 리그하고 이제 크브하고 조금 다른 점인데 이게 타자들의 성향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커브를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가르쳐.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똑딱질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느리고 각도가 큰 변화구는 대처가 조금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기는 하다. 메이저 같은 경우는 엄청 크게 휘두르기 때문에 이런 공에도 헛스윙을 많이 하는데 그런 특징이 조금 있기는 하다. 그래서 포심, 커브, 슬라이더, 싱커,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고요. 5가지 구종을 꽤 고르게 던져요. 꽤 고르게 던지는 만큼 완성도도 다 괜찮아 보이고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치가 있어 보여요. 전체적인 로케이션도 다양하고 전체적인 구종의 완성도도 괜찮아 보이고 회전수도 꽤 괜찮고 구속도 메리트 있고 근데 이제 약간 좀 거슬리는 거는
마이너 성적이 작년 대비 너무 폭락했다. 그래서 이 선수 멘탈이 괜찮은 것인가? 멘탈이 터져도 너무 시게 터졌다. 구인당 볼질 5.12개, 피홈런 2.27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는 요소고 전체적인 스펙은 저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오늘 경기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감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오늘 첫 경기니까 투구수를 한 79 언저리에서 아마 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한 4이닝? 진짜 길게 던지면 5이닝이겠죠. 근데 이렇게 던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예, 삼성이 요즘 결국에는 이제 제일 삼성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불펜이잖아. 그치? 불펜 문제, 그리고 솔직하게 한화한테는 불펜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넘어갑니다. 문동주 쪽으로 좀 가보면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세게 좀 털리면서 휴식을 조금 부여를 했죠. 근데 휴식을 받고 이제 복귀한 경기에서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복귀한 경기가 LG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LG가 최근에 타격감이 굉장히 좀 좋은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감안은 해줄 만한데 피안타도 6방, 볼질도 3개나 나왔어요. 이닝을 3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일단 문동주가 제가 나올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 양반은 변하고 메리트가 솔직하게 엄청 큰 선수는 아니야. 그래서 직구 구위가 엄청 중요하고 그 직구가 상대를 압도했는지가 중요한데 복귀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단 말이죠. 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LG라는 거는 감안을 해줄 만한데 그래도 문동주가 직구로 압도를 못했다는 거는 조금 좀 좋게 볼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삼성전 3대 전적이 좋아도 너무 좋았거든요. 예. 이제 역대 6경기 등판에서 4승 무패, ERA가 1.20 이렇고. 근데 어쨌든 복귀전 첫 경기에서 안 좋았고, 삼성 최근에 타격감 좋고, 좀 계산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쉬고 왔는데도 볼질이나 피안타 이슈가 있었다. 직구로 압도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요소인 것 같고 어제 경기도 솔직하게 하나가 그냥 경기 자체를 좀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삼성의 기를 좀 살려준 경향이 있거든요. 그죠? 예, 가뜩이나 요즘 뭐 기가 죽어 있는 것도 아닌데 삼성이. 그리고 양 팀이 아까 뭐 누가 채팅창에도 먼저 이제 설레발을 치셨는데 양 팀이 올해 홈팀의 승률이 엄청 좋아요. 한 경기 빼고 전부 홈팀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홈팀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이게 전체적인 막구를 쭉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요소가 많아. 가라비토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멘탈 이슈 괜찮은가? 뭐 적응이라든지 까보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닝의 팀 기대치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 문동주 삼성전 상대 전적 엄청나게 좋다. 그러나 복귀전 첫 경기에서 압도적인 구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거고 불펜 쪽은 하나가 낫다. 하지만 어제 경기 개판을 쳤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저는 삼성 승입니다. 삼성 승의 언더입니다.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단순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뭐 BJ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 코멘트가 마음에 드니까 들어오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해가지고 명쾌하게 그냥 딱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사실. 여러분들도 바쁜데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저도 보면은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좀 좋긴 합니다. 다음 경기는 NC 대 롯데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롯데 한번 볼까요? 이 경기는 볼만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는 시원하게 롯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어제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좀 비슷비슷했어요, 그죠? 어제는 이제 선발 싸움에서 비슷했고 이제 불펜은 제가 최근 기준으로 좀 비슷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불펜이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롯데가 요즘에 그 뭐랄까 선발이 조금 밀리는 경기를 그래도 곧잘 이겨낸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 박진 쪽에서 불펜이 좀 시게 터지면서 어제 승리는 NC가 한번 챙겼다. 양 팀은 역시 이제 뭐 부마 약간 라이벌 매치답게 올 시즌 4승 3패로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박빙의 경기가 많아. 그래서 좀 노나먹기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고요. 오늘은 선발이 그래도 롯데가 좀 많이 낫죠.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일단 간보아는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솔직하게. 9위도 크보에서 상급 9위고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인데 볼질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원저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원정 가면 좀 고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원정에서 그런 모습이 별로 없고 예, 그래서 뭐 간보야 뭐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볼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이고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구 폼이나 팔 각도도 좀 유니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메리트도 꽤 있는 것 같고 NC를 처음 만나죠 오늘.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성형 뭐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고요. 예,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롱자원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롯데 올 시즌에 한번 만난 적이 있고 5이닝 2실점. 예, 뭐 나름대로 뭐 잘 던졌던 경기가 있다. 올해 롯데전에 이제 두 경기 모두 좀 괜찮았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선발로 한번 좀 기회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작년에는 뭐 롯데 만났을 때 6점대로 좀 좋지 않았고 오히려 롯데 만나서 두 번 잘 던진 게 더 거슬리기도 해요, 그죠? 최성형 구위 약하지만은 체인지업 좋은 선수죠. 체인지업 좋기 때문에 타이밍 싸움 잘하는 선수고. 예, 근데 구위가 약하기 때문에 뭐 피장타라든지 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시원하게 롯데를 본다고 얘기하기엔 또 길게 또 이야기를 늘어났네요. 그죠? 일단 쪽지 보내드리고 어제 요거는 뭐 봅시다. 예, 롯데 봅시다. 롯데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시험 볼만하잖아. 경기수 적을 때 뭐 이제 뭐 빤히 보이는 경기들이 제일 사고를 많이 치기도 하는데 뭐 이거저거 감안해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KT 대 LG고요. 예, 첫 번째 경기는 헤이수스 대 이제 치리노스의 경기였죠. 예, 선발들은 둘 다 고만고만하게 좀 던졌었고 이제 우천 중지가 됐다가 이제 길게 들어왔다가 이제 경기가 들어왔죠. 예, 그런 경기는 좀 변수가 좀 뜰 수 있는데 김진성이 좀 터지면서 경기가 한쪽으로 좀 쏠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근데 최근 기준으로 양팀 불펜은 KT가 그래도 좀 나은 감이 있는데 뭐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불펜은. KT도 요즘 불펜에 좀 날려먹는 경기도 좀 꽤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체급은 불펜 체급은 KT가 조금 좀 낮긴 한데 아주 믿음직스러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둘 다 롯데를 바꿔줬고요. 예, 오늘 KT는 소용준이 나옵니다. 형준이 최근에 이제 5월, 6월 들어서 폼이 약간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폼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피안타율이 조금 좀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 선수는 이제 빗 맞추는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피안타가 얼마나 억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한데 피안타율이 조금 높다. 최근 두 경기에서 피안타 9방, 9방 이렇게 맞고 있다. 소용주는 기본적으로 변형 페스티벌러죠. 싱커하고 커터를 주무기로 쓰고 변화구 쪽에서는 이제 체인지업이나 커브가 좀 좋은 양반인데 이 변형 페스티벌 완성도가 좋고 커맨드가 좋기 때문에 이제 구석구석 던져가지고 땅볼 요도를 잘하는 그런 선수고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해도 되죠, 여러분들. 오늘은 롯데 화끈하게 봤으니까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형준이는 땅볼 투수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땅볼 투수들의 장점은 변형 페스티벌 조금씩 휘어서 살짝 빗 맞추는 공들의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결정구가 좀 약한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형준이 같은 경우에는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실제로 이 극단적인 땅볼 투수들이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형준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삼진을 꽤 잘 잡고 있습니다. 이닝당 하나골로 삼진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형준이의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제가 뭐 땅볼 투수, 뜬볼 투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뭐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제도 제가 뭐 선발 불펜 얘기도 해드렸는데 특징들이 있어. 특징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땅볼 투수의 장점은 뭐야, 형들? 장점은 피홈런 억제가 좋다. 요즘에 뭐 전 세계적인 야구 트렌드가 홈런 쪽으로 가니까 피홈런 억제가 좋다. 땅볼이 많이 나오니까 배럴 억제 뭐 홈런 좋다. 두 번째 장점은 병살 유도에 능해요. 네, 아무래도 땅볼 투수는 확률이 높지, 병살 유도할 확률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닝 히팅을 잘해. 소위 땅볼 뭐 병살 나와 한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6이닝 그냥 먹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제가 땅볼 투수로 말씀드려 볼 만한 게 국내에서는 고용표 소용준이 있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아시는 뭐 이인복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극단적인 땅볼로인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란보 발데스나 뭐 팔란테
이런 친구들. 프람보 갈데스 이닝 엄청 잘 먹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운빨이 없으면은 경기를 조져요. 그리고 내야 수비가 약한 팀들은 조져.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내야 수비가 조지는 케이스가 최근에 어빈입니다. 어빈. 어빈도 땅볼 투수거든요. 배영 페스티벌이 좋아요. 그 양반도 커터가 괜찮기 때문에. 근데 두산이 내야 수비가 블랙홀이잖아. 특히 잠실에서 더더욱 땅 딱딱하니까 땅이. 그래서 실책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빗발. 야구는 이제 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땅볼 투수는 바빗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재수 없는 날은 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흥미롭나요? 이 뜬볼 투수들까지 얘기를 해줘. 뜬볼 투수들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뜬볼 투수들은 반대로 피홈런의 리스크가 있어요. 음,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홈런이잖아. 근데 뜨면은 아무래도 확률이 생겨. 예, 그래서 실제로 뜬볼 투수들이 홈런 억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근데 뭐 메이저리그나 국내 리그에서도 다양한 뜬볼 투수들이 있죠. 몇 명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신민혁. 그리고 뭐 신민혁 같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에벗, 에벗 같은 애들. 극단적인 뜬볼러인데 이제 피홈런 억제를 잘합니다, 걔는. 그리고 그러니까 뜬볼러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원준. 뜬볼러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통 오버핸드, 정통 오버핸드 구이형, 앤더슨 같은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공이 워낙 빠르고 공의 회전이 좋으니까 이 밑둥을 치는 케이스가 많은 거야. 이게 이제 뜬볼러들의 성향이 하나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말리는 타입, 체인지업러들. 이제 걔 누구야? 신민혁 이런 애들은 체인지업 러잖아요. 그걸 요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빗 맞추는 이런 친구들, 주건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뜬볼러가 되는데 이런 애들의 이제 단점은 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이제 최원준 같은 경우에도 뜬볼러입니다. 공이 직구가 얘는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배트 밑에를 이렇게 맞추는 케이스가 많고, 근데 얘네들은 장점이 뭐냐? 바빗발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아요. 공이 뜨면은 여러분들 변수가 어때요? 변수가 적어요. 그죠? 땅볼들은 뭐 실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똘똘이 안타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뜬볼도 바가지 안타가 나올 수 있지만 뜬볼은 상대적으로 확률이 적어. 그래서 바빕이 낮아, 땅볼 투수들보다. 인플레이 타구에서는 아웃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구에서 제가 삼진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투수들이 변수 없이 변수 없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은 무조건 삼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불펜 투수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구위가 좋은 선수. 불펜 투수들이 땅볼 투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땅볼 투수는 삼진 별로 못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펜 투수들은 그냥 윽박 질러가지고 삼진을 꽉 막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면은 인플레이 타워가 나오고 수비 변수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 마무리 이런 애들은 그냥 다 막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뜬볼 투수들의 장점은 넷뜬이에요. 넷뜬. 넷뜬은 변수가 아예 없어. 삼진하고 거의 똑같아. 넷뜬을 놓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옛날에 뭐 김선빈이 엄청 놓치고 막 그랬었죠. 예. 근데 이 넷뜬 투수들은 네뜨는 삼진하고 똑같은 변수 없는 아웃카운트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관리 측면에서 이런 위기 관리 측면에서 좀 이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애들아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때 자꾸 말 끊지 말라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해도 둘이 아주 신났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기도 하고, 오늘 기니까 그냥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런 거고. 냈더니 변수 없다는데 놓친 얘기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들이. 어디까지 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형준이가 이런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피안타 비율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청자 5명 빠졌어. 이런 얘기 길게 하니까. 고봉만 매기니까 시청자 5-6명 빠졌어.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근에 이제 피안타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LG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고, LG는 약간 그래도 이 똑딱지라고 이 컨택 비율 좋은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영표한테도 좀 강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볼 만한 것 같고, 형준은 좀 기대치가 있긴 한데 아무튼 최근 폼이 약간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반대 선발은 임창규고요. 임창규는 뭐 최근에
폼이 약간 아쉬운 감은 있어도 뭐 꾸준하잖아요. 그냥 딱 그 정도인데 창규가 이제 상대 전적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KT전 6경기 연속 승투입니다. 이런 건 좀 무시 못하죠. 그죠? 예, 제가 뭐 상대 전적을 많이 비중 있게 보고 또 맹신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6경기 연속 KT전에 승투를 먹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무시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예, 원래 창규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봐왔지만 KT전에 또 유독 좀 강점을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예, 이런 상대 전적을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수원 원정도 싫어하는 투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창규는 수원 원정에서 성적도 꽤 괜찮았다. 아무튼 둘 다 뭐 믿어볼 만한 선발들인데 최근 기준으로 약간 좀 폼이 좀 다운이라는 거는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9점은 역시나 뭐 기준점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꼬신발이 기준점 느낌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선발 바꾸면은 언더는 한번 볼만하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고 승패 라인은 LG 보겠습니다. 예. 어제 뭐 KT가 한번 이겼고 그래도 선발 맞고 쪽에서는 창규가 조금 좀 나아 보이는 그 정도 매치요. 불펜은 KT가 조금 낫고 빠따는 LG가 좀 조금 낫고 요 정도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일요일부터 그 배트맨 이슈가 있어가지고 토요일까지 패키지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그 금액 감안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다시 보기에 쏘셔도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리니까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가 이번 주에 선발 로테가 2명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뭐 내일도 휴식을 준다 하고 그래가지고 땜빵데이가 2번 들어가야 돼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키움은 타격감이 그래도 조금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긴 들고요. 뭐 그래도 뭐 여전히 기복이 좀 심하고 빠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웰스 첫 등판이었는데 기대보다는 좀 아니더라, 그지? 기대보다는 공이 조금 좀 메리트가 약했고 전체적인 커맨드가 약간 약했고 근데 뭐 첫 경기니까 그거를 탁 낙인을 찍어버릴 수는 없는데 적응 기간이라고 봐줘야 되니까 두세 경기 정도. 네, NC에서 그 잘 던지는 라일리 같은 친구들도 시즌 한 두세 경기는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아 쪽에서는 지금 위즈덤이 요즘에 약간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탈감도 좋고 막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몇 경기에서 좀 찬스를 많이 말아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빠따가 전체적인 생산 능력은 좋은데 너무 클러치에서 못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좀 그 WPA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낮기는 낮더라고요. 고척 타율 그런 거는 저는 뭐 안 보고요. 뭐 특정 구장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볼 스플릿이 너무 많고 WPA는 뭐 소위 영양가를 평가하는 잣대인데 영양가가 좀 좋지 않다. 솔직히 최근 몇 경기 너무 끊어먹긴 하더라. 경기 흐름을 빠따 흐름을 더 터트릴 수 있는 경기들도 위치덤이 좀 많이 깎아먹긴 하더라. 정말 선발은 하영민 대 김건국이요. 건국이고요. 저기 기아가 이번 주 불펜 데이 좀 2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제 그저께 경기 있잖아. 그저께 경기도 불펜을 좀 박아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펜 운영에 조금 좀 조심스러운 느낌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불펜을 좀 투입하는 느지막하게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 경기 운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 이번 주를. 오늘 선발은 하영민이고요. 하영민 역시 뭐 키움에서 좀 믿어볼 만한 자원이죠. 작년하고 올해 뭐 나름대로 뭐 선발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징적으로 좀 꼽아볼 만한 거는 이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홈런장 차이가 좀 크다는 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롯데를 돌았던 선수니까 작년 올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작년에 3점대 올해도 3점대 홈에서 그리고 원정에서는 5점대 7점대로 홈원정 차이가 좀 극심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작년에 선발로 자리 잡은 이유는 체인지업 버리고 스플리터 장착이 잘 된 거고, 올해도 이제 변형 페스티벌을 좀 추가하면서 매년 새로운 로케이션을 좀 만들고 있는 선수다. 그래도 뭐 연구를 좀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래도 키움 쪽에서는 가장 믿어볼 만한 선수 중에 하나니까 요즘 뭐 홈에서 분위기도 괜찮고 좀 오늘 해볼 만하겠죠. 기아전 홈에서 좀 잘 던진 경기도 있다. 김건국 씨는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죠, 그죠? 작년에도 7점대 찍었던 선수고, 올해도 뭐 7점대 찍었던 선수고, 사실상 오프너고 이제 그냥 뭐 좀 말리게 하면은 뭐 한 3이닝 정도 잘 던져주기를 바라는 딱 그 정도 선수인 거죠. 어쨌든 이어 던지기를 해서 오늘 불펜 데이를 해야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아가 요즘 분위기 좀 좋은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좀 알겠는데, 그래도 불펜데이로 하영민 매치업에서 키움이 역배면은 그래도 역배를 한번 볼만하지 않나. 요즘 기아 정말 뭐 빠따도 좋고 전체적인 왁구가 좀 좋은 건 알겠으나 조금 오늘은 좀 빡센 경기가 좀 될 만하지 않나. 어제도 생각보다 또 키움이 좀 잘 비볐다는 부분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제 올러대 선발이 3이닝 내려갔으면은 경기가 좀 원사이드하게 전개될 법도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가 좀 잘 비비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긴 했다. 오늘은 키움 역배 9.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5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